안녕하세요. 꿀잼 인간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어르신분들이 많으신데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종의 업적을 살펴볼까요?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가 없앴던 것을 전부 다시 세운 왕입니다. 먼저 세조가 무엇을 없앴냐면 경연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왕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조선 최고의 석학들과 토론하고 학문을 논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로 치면 임금 자문기구이자 조교 집단이 연구실을 따로 차립니다. 그 연구기관이 바로 홍문관입니다. 그리고 세조가 없앴던 지방의회 유양소도 다시 세웁니다. 유양소는 지방 사족들의 모임 기구인데 수령을 보좌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수령이 고을의 수장으로서 행정 업무를 담당할 때 유양소 입김이 세지면서 중앙 집권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양소를 폐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종 시절의 신진 세력들은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가들이 유양소를 통해 지방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유양소가 다시 세워집니다. 성종 시절 중앙으로 대거 진출한 세력은 사림입니다. 김종직과 같은 인물입니다. 김종직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 김계필, 정여창, 김일손을 제자로 둔 스승이었습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 세력들은 유양소를 통해 지방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성종은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을 기용합니다. 그들이 바로 신진 세력 사림파입니다. 사림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건국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 신진사대부가 있었죠. 이때 신진사대부는 아예 나라를 새로 만드느냐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느냐로 파가 갈립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고 나라를 만들자는 사람들은 급진파 사대부이고요. 정도전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급진파 사대부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죠.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고려를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온건파 사대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준입니다. 이때 온건파 사대부 중에서 길재와 같은 이들이 대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은 건국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정도전과 급진파 사대부는 개국 공신이 됩니다. 이들은 마땅히 훈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훈구파라고 불립니다. 당연히 태종 이방원을 도와 왕자난에 가담했던 사람들,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들도 훈구파가 됩니다. 특히 세조와 예종 시기에 집권 세력으로 훈구파가 크게 성장합니다. 이와 달리 지방에서는 온건파 사대부들이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이들을 중앙으로 대거 등용해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대관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성종은 이들을 통해 훈구파를 견제할 참이었던 겁니다. 즉 성종 때 살인파들이 대거 중앙으로 등용되면서 김종직을 비롯한 여러 문의는 당시 언론 3사에 기용되어 훈구파를 격렬히 비판합니다. 이로써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훈구파는 살인파에 의해 견제를 받게 됩니다. 성종 시절에는 세종대왕 시절과 비슷한 문학사적 업적이 많답니다. 특히 성종이 멘토로 삼았던 왕이 바로 세종이라 그의 업적을 많이 따르고자 한 겁니다. 세종이 정간보라는 악보와 여민락이라는 곡을 만들었다면 성종은 악학개범이라는 음악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는 무엇보다 인격을 닦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인간의 완성을 최고 방법이 바로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시를 통해 풍부한 감흥을 얻고 이를 예절로 다듬고 음악을 통해 조화를 얻음으로써 인간이 완성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따라서 유학이 발전한 왕때에는 음악을 발전시키고 장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음악으로 즐거움과 슬픔이라는 감정들을 드러내죠. 하지만 유학에서는 음악의 예가 있다고 보았고 음률이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음악을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닌 예를 나타내는 학문이자 수련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성군인 세종과 성종은 음악으로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백성의 윤리회복을 위해 삼관행신도를 만들었죠. 성종은 조선의 올해의 예법과 절차에 관해 기록한 국조올해의를 완성합니다. 국조올해의는 단순히 착하게 삽시다가 아니라 왕이 입는 용포의 흉배에는 용의 발톱을 몇 개수 놓고 용포의 소매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며 제사상 음식을 어떤 순서로 놓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예절과 규범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종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5년에 완성됩니다. 성종의 업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국대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성종의 여러 업적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바로 경국대전의 완성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중요한 사실이죠. 조선에는 경국대전이 전에도 여러 법전이 있었지만 사회 전반의 법을 두루 다루는 법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비로소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성종의 할아버지인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손자인 성종에 이르러
에 반포하게 됩니다. 경국대전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자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국대전은 형제에는 자녀 균분 상속법이라든지 호전에서 매매 및 사유권에 대해 절대 보호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고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다방면의 법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지키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이를 처결하는 게 아닌 모든 것이 법에 기반을 둔 국가제도가 자리 잡힌 겁니다. 이 때문에 경국대전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조는 조선이라는 토지를 확보하고 태종은 그 땅을 잡초를 뽑고자 가를 골라 땅을 이루고 세종은 조선이라는 멋진 집을 완성했다면 성종은 경국대전이라는 그 집의 사용성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성종은 정말 훌륭한 임금이고 정말 업적도 많고 조선에는 정말 훌륭한 임금들이 많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정말 훌륭한 역사라고 일본 사람들은 칭찬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고 이런 우리나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은 이런 조상님들의 업적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